인천에서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제 컨텐츠를 위해서 인천에서 2시간 반이죠. 그렇죠.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렸죠. 네, 2시간 반 동안 KTX 타고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동호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샵에 대한 이런 수익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스트링을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뭐 샵에서 작업을 하지만 이 스트링 작업이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 스트링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저렴한 금액을 하는 샵도 있지만 좀 높은 금액 2만 원대 작업을 하시는 그런 샵들도 있으신데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런 샵들에 대한 뭐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수익에서 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뭐 동호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 대한스포츠 사장님, 네. 엄준식 사장님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죠. 예, 샵에서 라켓을 구매를 많이 하셨지만 이 엄준식 사장님 얼굴을 처음 보셨을 텐데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에서 대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엄준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첫 얼굴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원래 제가 이제 카메라에 잘 안 나타납니다. 제 사진도 잘 안 찍고.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도움 주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냥 감사드리고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뭐 다방면에서 일단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동호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동호인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특히나 스트링 가격에 대해서 이 스트링 가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8년, 19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빚이 80 작업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넘어가서 이제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이제 줄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12,000원, 13,000원, 뭐 15,000원, 뭐 비싸게는 2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는데 네. 솔직히 제 생각에 대한 기준은 15,000원, 16,000원 선이 맞다고 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까지 이제 보면은요. 근데 이제 12,000원에 뭐 10,000원에 줄 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샵들에서는 이게 마진 구조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000원에 작업을 하는 샵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더 많겠죠. 네. 12,000원에 작업하는 데가요. 그런 샵들은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저도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남는다 이런 걸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샵들에 대해서는 이 스트링 작업비 대비 뭐 퀄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까요?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만족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뭐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요새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자기 투자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자기 만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6,000원, 17,000원이라도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매듭 작업을 했을 때 줄 네네. 꼬임이 없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맨 그런 거. 요즘 추세가 좀 많이 예,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근데 이제 12,000원, 10,000원에 매는 샵들은 제가 볼 땐 수량떼기입니다. 수량떼기. 그러니까 그거 뭐 1시간에 뭐 5자리, 6자리씩 이제 막 땡기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지금 2매듭도 하고 4매듭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4매듭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시간을 좀 길게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려고 해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요. 근데 글쎄 금액적인 부분은 솔직히 이게 좀 많이 샵들에서 의견이 부분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량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량뛰기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주변에 제가 아는 동생들 지인들 네. 그런 스트링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샵에서의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가 보따리상처럼 그 클럽에 찾아가서 스트링을 막 걷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쵸, 많죠. 그런 부분 예전에도 많았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는 10,000원이고 어디서는 12,000원이고 하면은 여기는 왜 비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 이제 고객분들한테 여쭤봐요. 네. 혹시 무슨 줄을 매신지 아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모르세요. 10,000원짜리 맸어요. 12,000원짜리 맸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죠. 네. 예. 대부분 근데 이 기준을 금액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호인들 중에서요. 근데 이제는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스트링 작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제 뭐 머신기도 있고 매장 운영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10,000원, 12,000원 작업한다는 건 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으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스트링 비용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스트링 재료값 그렇죠. 그게 되는 거고 거기에 저희 뭐 샵 운영비나 그리고 스트링 머신에 대한 이런 비용들 네. 거기에 다 제외를 시키면 인건비라고 따지면 제 기준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좀 맞습니다.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최적의 그래도 최소한은 최적은 아니고 최소한 15,000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기준의 입장인데 이게 동호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기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이 이제 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인드가 잡히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뭐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더 저렴한 스트링을 원하시고 줄만 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스트링의 질 낮은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다가 네. 스트링 작업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매장에 네매듭을 매시러 오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요넥스 대리점 네. 네매듭 스트링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오시는데, 근데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라켓이 일단 변형이 돼서 오는 것들도 많고. 네.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매듭 하는 형태랑 이제 매듭 위치를 보는데 그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 쉐워홀에 매듭 짓는 분들도 많고. 네네. 예.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쉐홀에 매듭을 짓는다는 게 뭐 저도 잘 알지만 네. 두 줄 들어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넣어서 네. 줄을 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직하게 스트링 작업을 하는 샵들이 금액을 좀 더 비싸게 받았을 때 어쩌보면 욕을 먹는 욕을 상황. 먹죠. 예. 저긴 비싸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샵들도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스트링이 최소한 15,000원 아까 16,000원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셨나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테니스 쪽은 네. 이제 그 본인들이 쓰시는 줄들이 있어요. 원하는 네. 종류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샵에 가서 공인비만 이제 지불하시고 이제 작업 의뢰를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테니스 스트링 공인비는 지금 12,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공인비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배드민턴은 지금 아직도 엄청 저렴한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예. 이게 스트링 비용뿐만이 아니라 네. 셔틀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사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셔틀콕은 진짜 재미없는 아이템이다. 네.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셔틀콕도 수익이 얼마 안 남는 상황.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던 거기 때문에 뭐 인정은 하지만 이 스트링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 샵 수익 구조가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지금 수익 구조는 10년 전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셔틀콕 가격들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무섭게 오르죠. 많이 진짜.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도매가는 올랐지만은 이제 네. 그 샵들의 수익 마진 구조는 더 줄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셔틀콕을 막 이렇게 25타, 50타씩 사가면은 뭐 몇십만 원씩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보통 우리가 유통 구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거의 뭐 전체 금액에서 한 30%는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셔틀콕 같은 경우는 10%도 안 남죠. 안 남죠. 예, 10%도 이거 금액을 오픈하면 좀 그렇긴 한데 10%도 안 남는 금액에 거기에서 또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네. 뭐 어디는 뭐 500원 뛰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 다른 용품에 대한 뭐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셔틀콕은 그냥 준다 들어오는 가격에 이런 샵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셔틀콕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의류, 라켓 이런 경우도 저는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시 됐던 시점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예전에 샵들은 이제 스트링 작업을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다리시면서 네. 뭐 그립도 사가고 콕도 사가고 옷도 사가고 그러니까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쪽으로 돌아섰어요. 아,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많이 매장 했죠. 방문은 그러니까 뭐 거의 비대면이었죠. 맡기고 가서 찾으러 가고 네.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은 온라인으로 많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처음에 소비자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두 개만 샀던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샀다가 이제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10개씩 사고 20개씩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굳이 샵에 가서 살 필요가 있나?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샵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샵들은 거기서 이제 매출이 완전 점점 줄어들고요. 그와 또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커졌지만 온라인 시장 내에서는 경쟁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많이 팔린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마진율은 또 줄어든 거거든요. 이게.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많이 안 보거든요. 좋습니다. 네. 온라인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프라인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셔틀콕, 스트링 작업 이것 외에는 크게 없다. 그리고 단체복 시즌 외에는 그 수익 구조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수익 구조가 작아지는 이유, 이런 이유들이 샵들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사에 대한 문제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본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도 물량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샵들은 그만큼 금액에 대한 거를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샵들은 마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 통제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여기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이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도의 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샵들이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점점 심해져요. 뭐 어떤 샵들은 밤에 가격을 꺾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다시 가격을 되돌려 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사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샵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가격을 더 낮추는 거죠. 이게 본사들의 문제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관리 통제도 안 되면서 이제는 본사들이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정 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브랜드가 저는 본사라면 네. 판매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비자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게 맞죠. 왜냐면은 그 본사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노출의 더 의미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매출에 대한 발생은 대리점이 발생이 돼야지 이제 회사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도 이 판매 형태를 그대로 대리점과 똑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판매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안 되지만 이 대리점과 이 판매하는 본사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더 사은품을 더 넣어버리고 예, 보상 정책을 진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판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대리점에서는 야 얘네들 뭐야? 우리는 그냥 본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사은품을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본사에서 당연히 직판을 하는 거니까 더 수익을 올라가는 입장이지만 대리점에서는 더 사은품을 더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입장이니까 본사보다 수익이 더 떨어지는 이게 오히려 대리점에서 판매가 더 많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사에서 더 판매가 더 많이 돼버리니까 대리점은 더 죽을 맛인 거죠. 그렇죠. 대리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새 좀 갈팡질팡 그러니까 뭐 약간 조금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리점들이 예. 왜냐면은 일단은 한 예로 들자면은 뭐 소드 12 같은 경우 예전에는 25만 원씩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있다가 뭐 이제 코로나 때 행사를 했다가 지금 이제 뭐 18만 9천 원을 판매를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마진이 줄었어요. 그렇죠. 마진이 줄었어요. 네. 이제 마진이 줄었는데 이제 이런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본사에서도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도요. 빅터도 지금 직판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빅터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샵들과의 경쟁 구도가 된 거죠, 거기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솔직히 이제 그렇잖아요. 뭐 이게 삼성 제품을 하나 사는데 삼성 대리점을 사냐 아니면 삼성 본사에서 사냐라고 했을 때 같은 가격 아니면 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본사에서 사겠죠. 대리점이 아니고. 그렇죠. 예, 본사에서 아무래도 믿고 구매를 하겠죠. 예. 오히려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많이 이제 본사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본사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판매할 게 없어졌어요. 또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 뭐 신상품이나 뭐 새로운
이제 좀 기획된 아이템들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많이 안 하는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샵들도 좀 많이 힘들어지고 제 생각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사가 어떤 이제 물건이 출시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대리점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네. 그거를 팔 수 있게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어떤 영업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출시한지도 동물도 모르고. 하긴 뭐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뭐 찝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좀 유명 브랜드죠. 뭐 네. 제가 뭐 요넥스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홍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많이 노출이 돼요. 네. 근데 빅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출시가 된 거야? 언제 출시가 된 거야? 아니면 세계적인 제품, 뭐 세계적인 제품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사용을 하는 새로운 제품이 딱 사용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해외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 자체가 너무 본사에서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 후발주자인 브랜드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된 거는 알겠지만 이것도 샵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게 되지 예. 뭐 어떤 홍보나 뭐 노출, SNS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네. 코로나 이전에와 이후에 이제 본사의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죠. 예, 그래서 대리점들이 좀 많이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샵들 같은 경우는 또 제한적인 브랜드가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활동을 하는 브랜드만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다양성이 없고 그냥 하나의 아이템만 그 옷만 뭐 출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코로나 이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많이 틀려졌죠. 네. 네. 제품의 다양성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구매 욕구를 생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 시장이고. 네. 그래서 이제 대리점들이 그걸 팔아 가지고 이제 매출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명한 사람한테 입히려고만 하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지금 어느 특정 브랜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뭐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는 회사가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브랜드에서는 엘리트 선수들 이제 홍보 뭐 스폰해 준다고. 근데 엘리트 선수들을 스폰을 해줘서 그게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트 선수들을 홍보를 한다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엘리트 선수들이 활동을 하는 무대는 이 실업팀 대회, 네. 그렇죠? 그 대학 실업팀 대회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저희 뭐 배구나 농구처럼 뭐 프로리그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뭘 입었는지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직접 관람을 하지 않는 이상. 네네. 이 엘리트 선수를 사실 뭐 스폰을 해줘봤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글쎄요, 엘리트 스폰을 해줘서 이게 효과가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이런 거를 동호인들이 알 수 있게끔 네, 동호인들한테 조금 구미가 당겨질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해서 제품을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의 형성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네, 네, 동호인들입니다. 맞아요. 동호인들이 쓰고 느끼게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브랜드들은 다 생뚱맞게 홍보를 해요. 네, 네, 맞아요.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어떤 상품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동호인들에게 뭐 시타나 뭐 다양한 아이템을 뭐 사은품으로 주는 그런 이벤트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본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샵의 이제 수익이 작아지는 이유가 네. 저는 이 본사의 문제도 있지만 샵과 샵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양아치화됐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밤에 이제 뭐 짧은 시간에 가격을 꺾어버리는 그런 샵들이 있는데 동호인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니냐.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샵들 간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네. 이제 가격을 원래 처음에 지켰었어요. 지켰었다가 좀 내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네. 내려놓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사에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내렸는데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뻔뻔한 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몇 군데가 있죠. 그냥 뻔히 알고 있는 제품인데 가격을 낮춰놓은 다음에 뭐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좀 이 부분은 전국구 유명 샵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예.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샵이 어떻다, 어떤 샵이 이렇게 가격을 꺾는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웃긴 거는 그런 샵들이 웃긴 거는 자기 브랜드는 칼같이 가격을 지키면서 굳이 필요 없는 브랜드, 굳이 뭐 하나 팔면 그만, 팔면 그만, 안 팔면 그만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막 꺾는 그런 샵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고요. 저는 이제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10군데, 100군데 샵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문제거든요. 예. 왜냐면은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은 샵들은 진짜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손님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뭐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왜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대리점들이 있으면 그 대리점에 물건이 들어갈 거고 그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서로의 약속을 하잖아요. 예, 무언의 약속을 하죠. 예, 근데 그런 약속을 어떤 특정 샵 같은 경우는 안 지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나머지 대리점들에게 돌아오는 게 욕을 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만약에 뭐 10만 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샵에서 8만 원이라는 제품, 8만 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더라. 야, 나 왜 10만 원에 판매를 당신은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저도 그런 욕을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정확한 약속된 본사에 정해진 규칙대로 판매를 했는데 어떤 샵에서 그렇게 한마디를 잘못하는 바람에 제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런저런 항의를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격을 하느냐. 더 싸게 구매를 했는데 난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세요. 사기를 당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덤탱이를 맞았다. 내가 호구됐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래서 그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 그 사람은 8만 원을 팔고 나는 10만 원을 팔았는데 네. 야 2만 원의 갭 차이가 있네? 그러면 샵은 도대체 마진이 얼마인 거야? 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8만 원에 판 사람은 정말로 안 남기고 물건은 던지다시피 소비자들한테 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오해의 소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라켓은 저희가 소비자분들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습니다.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뭐 단독으로 만들어서 파는 물건들은 정말 안 남습니다. 마진이요. 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진율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문제점이죠. 그런 샵들은 본인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샵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순간적인 매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는 있어도 장시간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시장은 계속 돌거든요. 아이템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언제까지 그렇게 판매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희는 제가 예전에 테니스 쪽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테니스는 정말 이게 경쟁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만약 라켓을 판다. 그러면 줄값만 남습니다. 지금 자체도 테니스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고 안 저는 알고 남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30만 원 라켓을 팔면 뭐 돈 10만 원씩 남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마진율 자체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지금까지 일 해오면서 판매가는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서 그 샵들의 마진에 대한 그거는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넥스 라켓들 지금 이번에 뭐 88D 프로 뭐 새로 나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인상됐지만 그거에 대한 마진 구조도 진짜 좀 최악입니다. 네, 맞아요. 최악입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제 비싸서 많이 남는 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물건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그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팔고 나서의 저가 내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30만 원짜리 라켓을 10개를 팔면 300만 원이 되는데 그 300만 원에 대한 마진 구조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재미없어요. 예. 진짜 재미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 샵에서 정말 수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샵들도 단독 라켓 혼자 판매하는 그 아이템을 하는 이유도 이런 경쟁에 대해서 힘들지 않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 같진 않은 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A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A사의 브랜드. 그 브랜드는 예전에 한 업체에서 20만 원, 30만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템인데 지금은 5만 원, 8만 원에 판매를 하죠. 네. 예. 예전에는 진짜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라켓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남는 거 진짜 많다. 많이 남긴다. 남는 게 샵들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비자분들은 샵들이 그만큼 많이 남기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샵들이 남기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남기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남겼고 네. 사실 뭐 그때 그 라켓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본사에서 폭리를 취했구나. 아루님도 예전에 그 라켓 비싸게 주고 사셨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덤탱이 맞을 만한 가격이죠. 예. 그때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14만 원, 네. 1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의 가격도 많이 다운됐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렇죠. 가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라켓을 제가 아시는 분들이 사갖고 오셨을 때 초반에 네. 25만 원씩 사갖고 오셨으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6만 원인가요? 지금 그렇죠. 8만 원이요. 8만 원. 예. 예. 8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뭐 많이 남는 거는 뭐 대리점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폭리를 취하고 있다. 지금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때 시대와는 정말 많이 다른 시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냐? 네. 어떻게 유지를 하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렇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당장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거기서 일단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유지하기 힘듭니다. 솔직히요. 그게 샵의 방향성이죠. 네. 샵의 방향성을 제대로 사장님께서는 잡고 네. 확실히 가신 건데 그 방향성을 이제 확실한 이 방향을 잡은 부분이 네. 단독 아이템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단독 아이템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네. 수익을 내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 샵에서만 혼자 판매를 하느냐? 그걸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단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판매하기 편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 편하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판매 가격을 제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라켓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만의 이제 뭐 홍보법도 있었고 일단은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건데 이 점점 물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본사에다 대리점들이 이제 문의를 해요. 네. 이 물건은 도매 왜 안 주시냐고 거기는 뭐 이 네. 물건은 여기에서 만든 물건이다. 그런 게 어딨냐? 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사는 이제 저기죠. 이제 뭐 그 대리점들은 달라 막 하시는데 그럼 네.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한 가지 물건을 제작을 할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대리점 샵들은 그걸 안 하고 이건 잘 나가니까 그 한두 자루를 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하는 건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대리점들한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죠. 예. 투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잘 될지 안 될지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제작을 하고 출시를 할 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돈이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저는 뭐 거의 억 정도까지 그냥 투자를 하니까요. 아이템 하나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죠. 네. 네. 이런 샵들이 많아요. 저도 단독을 판매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싶다 하는 업체들의 연락을 받아보면 대부분 그 업체들이 필요한 수량은 딱 한 자루입니다. 네. 예, 딱 한 자루만 달라 그래요. 아니 판매를 하고 싶은 아이템이면 한 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템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보통 샵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거 그냥 주문 들어오면 판매한다.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하는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 위험 부담은 사장님이 직접 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 지고 있죠. 예. 예. 하나의 아이템을 2-3천만 원 그리고 억대 투자를 하시면서 단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안 되면 쪽박인 거죠. 그죠? 장난 아니죠. 예, 그 손에 사장님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떠안고 단독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졌을 때
이걸 시선으로 안 좋게 본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욕심이 아닐까. 욕심이죠. 네. 왜냐면은 뭐 이런 그러니까 판매는 투자로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뭐 곡간의 곡식을 채우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건을 지금까지 판매를 해오면서 그 제품을 제가 고스란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물건에 재투자를 합니다. 물건의 투자를 투자. 예, 계속. 그래서 지금 창고에도 좀 수량이 어마어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샵들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네.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투자를 하고 내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손님이 와서 그 제품을 찾기보다는 지금 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네. 그걸 먼저 제가 캐치를 하고 나서 그걸 시장에 물건 제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뭐 100명, 1000명 아니고 한 10명, 네.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10명, 20명에 대한 그 고객분들은 이 물건을 계속 꾸준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런 니즈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제 물건이라서 좋다고 저는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유명 브랜드는 누구나 다 잘 팔 수가 있어요. 네. 누가 어떤 아이템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특정 샵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면 네. 그 샵에서도 그 단독으로 판매하는 그 업체에다가 아니 샵에다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내가 한 자루만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한 20자루 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같이 판매를 하면 안 되겠냐. 대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많이 수량을 가지고 가겠다. 수익 도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죠. 샵들이. 그렇죠. 그 샵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네. 이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샵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 크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그냥 잘 되는 브랜드만 계속 쫓아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가는 게 그분들은 이제 최선의 선택이라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안전이 나중에는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전한 부분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피해 의식이 되는 거죠. 네. 예. 이 브랜드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는 왜 이 물건을 주지 않느냐. 저도 단독 물건을 몇 개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브랜드 쪽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간대요. 왜 여기에서만 판매를 하느냐. 근데 그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물건이다가 한두 명씩 이제 고객이 찾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싫은 소리,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와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 단독 모델을 개발을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본사에 대한 요청을 하잖아요. 네, 어떤 뭐 그렇죠. 스펙이라든지 어떤 뭐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샵은 그게 있어요. 욕심은 있어요. 네. 근데 회사한테 모든 걸 다 전가시고 부담을 해요. 예. 이거 해달라. 예. 그럼 회사는 그걸 어떻게 뭘 해줘요? 리얼샵이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니즈 그 네. 스펙을 본사한테 요청을 하고 나서 그뭐 디자인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본사는 만약에요 그 이제 줬어요. 네. 그 샵에 줬어요. 근데 그 물건이 안 나가요. 네. 그러면 그 샵은 본사한테 이거 안 나가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샵 있는 거 봤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하기 때문에 안 나가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아이템 하나를 받으면 제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마음에 들 때까지 샘플을 계속 요청을 하고 투자를 해서 다시 받아서
완벽하게 만드는데 제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한 번에 나와도 6개월, 7개월이 나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걸려요. 근데 제가 선생님 아시겠지만 3년 걸린 제품도 있고 네. 지금 2년째 되는 제품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올해부터 나오게 됐는데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뭐 큰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단독을 하시는 제품을 하시는 브랜드 샵들 그 샵들은 정말 대단한 샵들입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그분들은 진짜 존경스럽죠. 네. 존경스럽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몰라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시장에 내놨을 때 네. 이게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샷들 보면은 이제 더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아요. 사장님께서 저도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고 네. 거기에 맞게 같이 하자라는 네. 아이템들도 있었지만 아니다라는 이런 아이템들도 있었죠. 그렇죠. 호불호 확신하시니까. 제가 확실한 아이템을 네.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좀 최근에 하나 제안을 해주신 아이템, 예, 그 아이템은 유명 브랜드 아이템이지만 네. 저는 그 브랜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매할 아이템을 사장님과 저와 판매할 아이템 하나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사장님이 판매가 많이 되시더라도 저는 하나의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든 뭐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그냥 등록을 해놓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좋은 거니까 저도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그냥 네. 단순하게 물건 판매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도 저도 제가 정말 배운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제품에 대한 신중성에 대해서 제가 요새 많이 심해졌어요.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사람들이 또 짜고 친다고 아니. 왜냐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본사에서 제품 하나 줘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하세요. 던져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단순하게 마진만 많이 보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 내놨을 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해야 되는 물건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솔직히 그렇잖아요. 타 브랜드가 있어요. 타 브랜드가 있는데 타 브랜드에서는 10군데면 10군데 샵에다 다 단독 모델을 넣어줘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샵에서 요청한 제품들이 아니라 본사에서 정해줘요. 이거 네. 하시라고, 이거 하시라고, 이거 하시라고.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단독 모델들을요. 근데 그 물건들이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죠. 네. 왜냐? 시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많이 샵들이 힘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샵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물건들은 요새 물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나 잘 파니까. 예, 조금 이제 팔마하다 싶으면은 물건이 없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도 감소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물건들이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동호인분들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샵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셔틀콕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스트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트링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있거든요. 이제 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장 네. 임대료도 나가시고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 수수료 네. 내야 되고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네. 세금도 내야 돼.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줄에 대한 마진은 없고 네. 그냥 공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회처럼
해외는 이제 줄을 별도로 사고 네. 공인비를 따로 주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 원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줄은 상품으로 보고 네. 이 작업은 공인비로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듣기는 해요. 이걸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예. 이런 양심 없는 샵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을 거예요. 온라인 중고 시장에다가 정상적인 상품을 온라인 시장에다가 뿌려버리는, 그죠? 요새 그게 좀 많이 보이죠. 네. 자기네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중고 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버리면 대리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상황이죠. 네. 근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 무조건 옵니다. 소비자들한테.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아니면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을 접했던 그 소비자들은 절대 오프라인이나 다른 온라인 시장으로 가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샵들이 많이 남는 거다. 네.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게끔 맞아요. 그런 샵들이 있는 게 진짜 정말 속상하죠. 저도요. 제 입장에서도요. 중고 시장에 올라오는 새 제품의 가격이 보면은 진짜 이거 마진 얼마 안 남는 정도로만 올렸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보면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격을 예.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샵들이 이래서 이런 양심 없는 샵들 때문에 다른 샵들이 욕을 많이 먹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매했던 금액이 네, 가격이 또 시장에 형성이 또 되기 또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 샵들은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똑같이 판매할 수 네. 있어요. 왜냐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이거 물건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네. 팔아야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을 사장님하고 저랑 얘기를 하면은 소비자분들께서 욕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는 100% 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이지만은 네, 저도 물건을 사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중간의 경계선에서 저는 그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마인드도 항상 그겁니다. 내가 판매자이지만은 네, 나도 소비자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적정선은 마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참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스포츠 용품 업계를 떠나면 그냥 물건 사는 사람 소비자입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최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샵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최고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를 욕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좀 좋게 생각하시는 샵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주제 자체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 맞아요. 예. 이 샵들은 참 이 시기를 좀 잘 견뎌야 되고 좀 방향성을 어떻게 더 나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 닫고 있는 샵들이 상당히 많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새로운 샵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기존에 문 닫는 샵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오프라인 샵들은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 그 특정 브랜드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문 닫는 데들은 좀 최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소비자분들, 동호인분들 그리고 양심 없는 샵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좋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Time and we can take it. We'll take